자, 민법 104조를 보시면, 이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4조의 경우에는 이제 현행 민법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신설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민법에는 없던 규정인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104조죠. 104조인데 이게 103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103조와 104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104조는 103조의 하나의 예시다. 그러니까 예시. 그러니까 원래 103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103조 하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충분한데, 이제 104조는 103조의 하나의 예시 또는 한 유형을 규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4조, 그래서 이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03조에 의해서 이제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건 이제 이게 이제 통설과 판례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두 개는 완전히 좀 다른 거다. 그래서 103조가 어떤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어떤 반사회성이라는 그런 요건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104조는 그거 말고 이제 주관적 요건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제 104조의 경우에는 이제 103조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 전부 무효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 무효, 일부 무효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상대적 무효 또는 또 일부 무효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제 103조와 104조를 103조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 예시나 하나의 유형으로 보는 수는 없다라는 좀 견해입니다. 그래서 104조라는 거는 어떤 계약의 어떤 균형을,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사이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균형 유지를 좀 실현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해하는 견해가 이제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불공정한 불공정행위로서 이게 이제 무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궁박, 경솔, 그다음에 경험이 없는 거, 무경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불공정한 게 아주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돼. 불공정한데 그냥 불공정한 게 아니라 아주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돼.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돼. 그래서 뭐냐?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채무를 위한 급부라고 한다 했잖아요. 급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가 있어요. 반대급부가. 이제 계약 갑을 하면은, 여기 이제 예컨대 빌딩 부동산을 이렇게 이전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대금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50억짜리 건물인데, 요거를 50억짜리를 그러니까 50만 원에 50만 원에 이렇게 거래하는 거. 이거는 아주 현저한 게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현저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 객관적 차이, 이 현저한 불공정성이라는 게 이 객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꼭 어떤 이런 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산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아주 이제 불공정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궁박한 거, 경솔 또 무경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궁박한 거는 아주 이제 급박한 곤궁,
이런 아주 곤궁한 거, 좀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갑자기 어려워진 건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원인에서 이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신적이거나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궁박하냐 아니냐, 당사자가 궁박한지 아닌지, 이거는 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아주 이제 여러 사정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경솔한 거는 이제 좀 어떤 이제 부주의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좀 많이 이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이제 좋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런 거, 어떤 좀 생각 없이 막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기울이는 어떤 그런 그 주의라든가 고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없는 거, 무경험. 요즘 사람들이 이제 말로 만든다면 비경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비경험. 이게 경험이 없는 거니까 무경험이 맞죠. 경험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식으로 비자를 너무 많이 붙여서 말을 만드는데, 비자가 아니라 불 이런 것 좀 필요해요. 어쨌든 경험이 없다, 이거는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라, 왜냐하면 특정 영역에 경험이 없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분야에선 전부 다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특정 영역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생활 경험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런 생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지식이 결여된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관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의 이런 상태를 좀 이용한다, 또는 이걸 편승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 인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갑을 하면 한쪽이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50억짜리 빌딩을 5천만 원에 이제 사는 그런 것처럼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건데, 이런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냐? 그런 이제 폭리 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되느냐? 악의가 있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그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은 이제 피해자에게 어떤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폭리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례의 경우, 이게 판례의 태도이기도 한데요. 판례의 경우에 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결국에 이런 원칙적으로 이런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의도가 있는, 적극적인 의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악의라고 의도나 악의까지는 아니고, 단지 그냥 거기에 편승한다는 인식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인식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런 객관적인 상태에 좀 편승하거나, 그거를 조금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인식하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견해. 거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 판례가 이제 요 악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제 어떤 통설이나 판례보다는 약간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예 인식도 필요 없다는 견해.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그냥 바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조차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요건이 있으면 주관적인 요건을 바로 추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로
바로 이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보는 게.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그 다음에 어떤 현저한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정만으로 이제 거기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인식이 추정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정하는 견해가 좀 통솔팔리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례들을 보면 이게 너무 명백해서 추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불균형이 정말 이게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궁박경솔, 무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 이게 이제 인식이 있었다라고 그냥 추정하는 할 만한 사례들이 좀 많은데,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까지 다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까지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일단 유상행위. 그러니까 급부가 있고 반대급부가 있는, 그죠? 급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행위, 유상계약에 이제 적용된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라니까 무상계약. 예컨대 증여계약 같은 경우 무상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가 있는 그런 유상계약인데, 증여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쪽만 이제 증여를 하는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무상행위인데, 이런 무상행위에도 적용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통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유상행위에만, 사실상 이게 이제 어떤 증여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불공정하죠. 왜냐하면 나는 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주는 게 없으면 그거 당연히 좀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무효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신분행위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좀 그래요. 뭐냐면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대표적인 게 혼인인데, 이제 혼인이 서로 이제 당사자 간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무상행위라든가 신분행위까지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네. 자, 특히 이제 대리인이 하는 경우, 이제 대리인 같은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줘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해요. 그리고 이 법률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에게 내가 우리 집 좀 팔아줘. 그럼 대리인이 여기서 계약을 해요. 그럼 원래 계약을 이렇게 했으면 계약의 효력이 여기 발생해야 되는데 계약의 효력은 여기서 발생해요. 법률 효과는 여기서 발생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리제도의 관계인데, 그러면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때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 경솔한 거, 경험이 없는 거,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이 이제 실제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경솔했는지 또는 경험이 적은지 이걸 판단해요. 그렇지만 이제 궁박한 거, 대리인이 궁박한 건 따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은 얘 거니까, 그죠? 궁박한 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궁박은 본인을.
자, 그리고 이제 궁박, 경솔, 무경험 또 어떤 현저한 불공정성은 언제나 법률 행위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법률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법률 행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증명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것들 다 이제 주장을 뭐랄까 이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있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돼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 이거는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가 되면 이 무효 행위를 전환하는 거, 그죠? 전환하는 건 좀 적용할 수 있지만 추이는 인정되지 않아요. 전환은 뭐냐면 이게 138조. 이거는 139조입니다. 그래서 138조에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주택을 이제 이게 팔고 사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그러니까 50억짜리를 그러니까 5억에 이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매수인이 이 집을 그러니까 이 집을 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집에 살려고 하는, 즉 이제 이 집에 이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이제 이 집에 좀 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집을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보다는 이 집에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뭐로 임대차 계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 그래서 이제 5억을 이제 저기로 이렇게 이제 보증금으로 해서 이제 전환하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이 나중에 이 무효 행위를,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걸 추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효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추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무효인데 왜 무효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이게 무효가 되면 당사자들이 그러면 우리 추인하자.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을 하자라고 해도 무효야. 이건 안 돼.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그래요.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유효로 되질 않아요. 이거.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특징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이행을 한 급부는 반환을 해야 되는가? 이미 이행한 급부는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느냐라는 문제겠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느냐. 자, 그래서 견해는 폭리 행위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폭리 행위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폭리를 취한 사람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행한 급부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을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폭리 행위를 취했어. 그런데 이미 이행한 급부, 이렇게 이제 쌍방으로
얘는 폭리행위가 원인이 여기에 있으니까 얘한테만 있으니까 얘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지만 을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 원인은 폭리행위자에게만 있으니까 얘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얘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 견해는 뭐냐면 백사조를 103조의 예시나 유형으로 보는 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3조를 104조의 보고 그 다음에 103조와 746조를 이제 표리 일체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자, 요 견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제 103조, 그러니까 104조를,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예시 또는 유형으로 이해합니다. 이 견해. 그 다음에 103조와 반사회적 법률 행위와 불법 원인 급여는 서로 표리 일체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 103조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이건 절대적 무효이고 또 전부 무효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견해예요.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폭리행위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아니다. 일부 무효로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일부 무효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일부 무효로 보는 견해는 이 103조와 104조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3조는 절대적 무효고 그 다음에 전부 무효이지만 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일부 무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을 좀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무효로 보는 견해는 103조와 104조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이제 103조 그러니까 104조가 103조의 어떤 예시다 유형이다라고 보는 견해를 이제 부인하는 아니야 두 개는 서로 관계없는 서로 별개의 규정이야라고 보는 그 견해예요. 부정설 그 견해가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재밌는 건, 그 전까지, 우리 이제 판례는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이런 태도. 판례는, 그죠? 이런 태도를 취했어. 다. 104조는 103조의 한 예시 유형이고, 103조에 위반한 거는 절대적 무효, 전부 무효이고, 103조는 746조와 표리 일체 관계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에 와서는 판례는 이 태도를 취해요. 일부 무효를 인정합니다. 일부 무효, 상대적 무효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약간 좀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판례의 태도이고 상당히 판례의 태도 여기서 핵심적인 거예요. 판례의 태도가 약간 엇나가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자,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그러니까 유상행위, 쌍무계약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채무가 두 당사자 모두에게 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무계약이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그러면 쌍무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서로 이제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소송하지 말자. 소를 제기하지 말자. 그걸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나에서 부재소 특약이라고 해요. 보통 부재소 특약을 하는데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재판하지 맙시다. 부재소 특약 또는 이제 부재소 합의 서로 이제 재판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하는데,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역시 당연히 무효예요.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면 당연히 이것도 무효죠. 이것도 무효예요. 그 다음에,
부재에서 이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합의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재소 합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 단독 행위에도 적용돼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독 행위에도 적용돼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예컨대 이제 권리의 폭이 있죠. 권리의 폭이. 자, 권리를 이제 보통 이제 권리를 포기한다.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권리의 불행사와 포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권을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가 돼서 나는 투표권을 포기하겠어. 나는 이제 투표 안 해. 투표권을 포기할 거야. 하는데 그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투표를 하지 않는 건 투표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불행사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이런 투표권 같은 공권의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권의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노동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보장 영역, 뭐 이런 데에서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뭐 생명권 이런 건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재산권인데, 재산권은 좀, 대체로 보면 원칙적으로 재산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요. 재산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재산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건 일방적인 의사표시. 그래서 뭐냐면 포기하는 사람이 나는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권리를 포기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재산권은 이제 주인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채권 포기, 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행할 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채권을 포기하겠어. 안 받을래.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어떤 모르고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좀 경제적으로도 좀 궁박하고 사회적 경험도 좀 부족하고 경솔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채무자가 그걸 알고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 어떤 채권 포기각서를 쓰라고. 채권 포기각서 쓰라고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런 경우 요거 이제 채권 포기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예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어떤 채권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그리고 이제 얘는 자기 걸 이미 이행을 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완전히 날아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이렇게 이제 거래관계에서 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봐서 무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